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상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수가 되고 나머지가 변수가 돼야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상수가 됐어요. 국갑의 상수가 됐고 나머지가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진짜 전체 선거를 위해서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할 거다 말 거다라고 하는 것도 변수가 되는 거고, 민주당 후보가 하정우 수석이 올 거다 아닐 거다,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이 될 거다, 모든 게 지금 상수 하나를 두고 변수가 지금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재밌는 구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수가 됐다는 거는 결국 한 전 대표가 확실히 분위기는 확실히 잡았다는 분위기 말씀이죠. 잡고 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후보죠. 도대체 이 판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냥 희망 고문만 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언제 저희 실수할 것이다, 정청래가 뭐 저희 실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것은 필패에 가는 길이에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많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뭐 이랬다 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와, 얘네들이 진짜 뭐 정신 차렸나?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봐줄까? 라고 할 수 있는 이 판을 바꾸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뭔가 좀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파 갈등이 수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예. 계파 갈등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예. 국민의힘은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민주당은 더 큰 계파 갈등이 있거든요. 친명과 비명, 정청래, 이 더 큰 계파 갈등이 있는데 거기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계파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고, 뭐만 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맨날 사과합니다, 대통령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러면서 계파 갈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계파 갈등처럼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의원님을 방송 영상에서 뵌 게 예. 4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였어요. 예. 그래서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환한 웃음과 함께 예.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 의원 시절에 친하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어떤 대화를 나눴나 하는 좀 궁금증도 들었는데요. 경기도지사 할 때서부터 또 경기도 국회의원이니까 서로 좀 잘 알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산안 시정 연설하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그래도 저는 이제 국가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시정 연설하러 또 국회 방문을 했으니까 또 나오는데 또 이렇게 악수 한번 해드리는 것이 또 예의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악수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저 보시더니, 경기 북부는 잘 돼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경기도지사 때 많이 지원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지사 때 지원했는데 왜 대통령 돼갖고 지원 안 하세요? 더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러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그 내용의 대화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그 경기 북부의 그런 수건들을 좀 신경을 안 써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아무래도 도지사 했을 때랑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지사 했을 때는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부분이었다고, 큰 틀로 보면 두 부분이었다고 치면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팔도를 전체를 다 이렇게 관할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과 또 지원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도 물론이고 총리, 장관 또 쫓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얻어낼 생각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좀 다른 국가 의원들하고 좀 교류하는 그쪽 활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 상임위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 소셜미디어 게시물 가지고도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오늘 저희 기사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목판에서 아주 큰 대전에서의 훈수는 둘 수 있지만은 판을 엎어서야 되겠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저희 국가 대항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저희 바둑으로 쳤을 때 지금 바둑이나 오목이나 최소한 그렇게 해이지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까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본질은 저기 파악하지 못하고 국소적인 면에 또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표현일까?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가지고 좀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게 해이지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실책 중에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책 중에 실책이다. 예. 예. 의원님 페이스북 글도 좀 봤는데요. 예.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에 예. 이 선심성 매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예. 네, 이미 뭐 합의돼서 통과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예산이 선거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돼서 안타깝다 하는 항목이 있다면은 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급한 시기에 편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의 대표적인 그런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예결위원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야당 간사도 해봤고 또 여당 간사도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 추경이거든요. 근데 이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할 때도 불효불급한 그런 편성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말 국민들한테 시급하고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돼야지 되는데, TBS 지원금을 이렇게 한다.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게 예결위 과정 중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은혜 의원께서 뭐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짐 캐리 그 예산, 뭐죠? 이제 가방 들어주는 서비스, 이걸 285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뭐 중국을 대상으로 했다가 글로벌로 이렇게 확대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무슨 추경과 전쟁 추경과 상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예를 더 들면 갑자기 독립영화 제작비가 45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영화 공연 숙박 할인 지원, 그 다음에 체납관리단 1만 명 추가 채용,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항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고 치면은 국민들을 속이는 이 속임수거든요. 우선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신규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2027년도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올해 11월에 예산 심사를 하겠죠, 정기국회 때. 그때 할 때 되면은 이것은 신규 예산이 아니라 기존 예산, 본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기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어떻게 보면은 빙자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끼워 넣기 한, 이건 아주 나쁜 그런 선례들이 이렇게 좀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선심성 예산이다. 실질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그런 소상공인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좀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되는데, 엉뚱한 그런 추경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포퓰리즘 그런 추경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이슈라서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예, 뭐 어제 그 지역구로 집을 구하셨다. 예, 집을 구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국회 소통관에서 아니면은 부산 어디에서 출마 선언문, 그러니까 출마 발표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을 구했다, 이게 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 네, 한 전 대표 출마지에 무공천해야 된다는 이 시각 자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요, 무공천을 해가지고 그 선거의 바람을 일으켜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통합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박성훈 수석대변인인가요?
그 저희 당의 수석 대변인은 정당에 있어가지고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부산 북구가 그 21대까지는 그러니까 북구 강서갑, 북구 강서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이제 북구갑, 북구을로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그럼 뭐냐면 부산 지역구 내에서 부산 북구의 민심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김도읍 의원님이세요. 근데 김도읍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의용 사무총장에게 불출마를, 그러니까 불출마가 아니죠. 무공천을 이렇게 조금 건의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부산 전체 선거에 바람이 인다라고 했던 것은 그 부산 북구, 강서 이쪽 부산 서쪽과 북쪽의 어떤 전반적인 민심, 부산 전체의 민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 보면은 저는 박형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산 전체 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부산 본인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계속해서 지지율이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형준 시장이 중앙당에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한다는 게 무공천을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더 세게 복당시켜가지고 공천을 주던가 이거는 이제 박형준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최소한 무공천은 박형준 시장이 부산 전체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산이 미치는 영향이 울산과 경남,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부울경 전체 선거, 또 부울경에서 어떠한 선거에 바람이 분다고 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북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북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뜸을 들여왔던 거는 하정우 지금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하정우 AI 수석에 거의 뭐 전재수 지금 의원의 이제 부산 구덕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아마 고등학교 6년 후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산시장 선거가 주안점이 돼야지 되는데 하정우 수석이 오는 순간이 뭐가 되냐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가 돼버려요. 부산 북갑이. 만약에 하정우를 내보냈는데 하정우가 졌어요.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냐면은 이거 잘 보셔야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상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수가 되고 나머지가 변수가 돼야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상수가 됐어요. 북갑의 상수가 됐고 나머지가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진짜 전체 선거를 위해서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할 거다 말 거다라고 하는 것도 변수가 되는 거고 민주당 후보가 하정우 수석이 올 거다 아닐 거다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이 될 거다. 모든 게 지금 상수 하나를 두고 변수가 지금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재밌는 구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수가 됐다는 거는 결국 한 전 대표가 확실히 분위기는 확실히 잡았다는 분위기 잡고 거의 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후보죠. 도대체 이 판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냥 희망 고문만 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언제 실수할 것이다, 정청래가 실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것은 필패에 가는 길이에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판을 어떻게 좀 바꿔야지 되는데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지금. 결국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많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이랬다 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와 얘네들이 진짜 정신 차렸나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봐줄까? 라고 할 수 있는 이 판을 바꾸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게 보신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 이제 공천 과정이 거의 이제 지금 아마 각 시도당별로 한 80% 이상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제는 공천 과정 중에서 그렇게 조금 침묵하고 있었던 후보들이 아마 이것을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더 강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죽는데요. 그냥 있으면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선거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게 좀 잘 수습이 안 된다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그 물 밑에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밑 노력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우선은 계파 갈등이 수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계파 갈등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그 국민의힘은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민주당은 더 큰 계파 갈등이 있거든요.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정청래 이 더 큰 계파 갈등이 있는데 거기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계파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고 뭐만 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맨날 사과합니다. 대통령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러면서 계파 갈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계파 갈등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 거죠. 뭐. 오히려 제 국민의힘은 오히려 각자의 목소리가 좀 비등비등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갈등처럼 비친다는. 저희 갈등처럼 비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좀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계파 갈등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쪽 보십시오. 민주당이 계파 갈등이 얼마나 큰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부각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거, 이제 화합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 감동, 카타르시스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올려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뭔가 좀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